굴업도 이후 소식이 늦었습니다. 아무도 안 궁금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빨리 전하고 싶었네요. 저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하고 싶은 말은 엄청나게 많지만 다 얘기하면 채널이 ADHD 채널이 되어버리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명확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전형적인 ADHD로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문제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고요. 확진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로 3주를 보냈어요. 그래도 일단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부작용 중에 심박수 급증이 있어서 그동안 산에 갈 엄두를 못 냈어요. 등산 유튜버 그만둬야 하나 싶어서 오늘 확인하러 왔습니다. 산에 계속 가도 괜찮은 건가? 낮은 산부터 가보는 게 안전하겠지만 너무 낮은 산 가면 제대로 판단이 안 될 것 같아서 유동인구도 조금 있을 것 같은 이 예봉산을 선택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캠핑하러 가요? 네. 어디다 자리 잡아요? 찾아봐야 돼요. 저기까지 가시겠다 그러면은 패러글라이딩 하는데 거기까지. 금지라고 들어서 조심해서 가세요.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봉산 백패킹 박지로 유명한 활공장이 야영 금지라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금지인지는 도착해서 알려드릴게요. 저에게 맞는 약을 찾기 위해서 약 종류와 용량을 계속 바꾸고 있어서 부작용이 어떨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조심해서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첫 번째 주에 먹었던 약은 효과가 미쳤어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된 느낌? 가장 감동받았던 거는 긴 글을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거. 원래 제가 책 한 페이지 읽을 때마다 자꾸 딴 생각이 들어서 거의 한 페이지에 10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 약효가 있을 때 진짜 한 번도 다른 길로 새지 않고 쭉 읽어 내려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작업 효율이 미쳤어요. 보통 때는 일주일 넘게 붙잡고 있던 작업을 3시간 만에 끝내기도 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행동들,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가는 거,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할 때도 너무 만족감이 컸어요. 이제 드디어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된 듯한 느낌? 머릿속에 사령탑이 하나 들어선 느낌? 그래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나 스스로 관찰할 수 있게 되고 다음 행동으로 뭐 할지 그런 걸 내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고 대견한지. 소변 얘기하는 거예요. 저 변비는 없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다 첫째 주 얘기예요. 2주차에 약을 바꿨는데 효과는 안 느껴지고 부작용만 늘어났어요. 부작용 중에 제일 심한 게 식욕 감퇴랑 그리고 운동할 때 심박수가 급증하는 거. 진짜 좀만 달려도 미친 듯이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천천히 가고 있고, 그리고 입이 심하게 건조되는 그런 증상도 있어서 물도 평소에 2배로 들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무겁네. 5월에 가류항산 백패킹도 가고 공룡능선도 가려고 트레일 러닝으로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는데 전부 일시 중지. 이번 주는 용량을 더 늘렸고 오늘은 이틀 차라서 잘 지켜봐야 해요.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한동안 반복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심박수가 급증하지는 않는지 잘 체크하면서 중간중간 쉬어주면서 물도 자주 마셔줬고요. 천천히 올라갔어요. 괜찮아. 경사가 꽤 심하네? 입문자들한테 추천하는 그런 산 아닌가? 근데 제가 검사를 받고 나서 좀 잘 생각해봤더니 제가 느끼는 거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DHD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증상으로 인한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 그런 데서의 어떤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는데 저는 문제가 생긴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되게 책임감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한번 하기로 했으면 웬만하면 중도 포기를 안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는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죽을 것처럼.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 하나가 끝나면 완전 번아웃. 그리고 인간관계도 저는 지각한 적이 많긴 하지만 엄청 뛰든지 사과를 잘하든지 해서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의 실수나 문제가 반복됐냐? 아니오라고 했죠. 그럼 저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이게 스펙트럼과 비슷한 면이 있어서 경계선에 놓인 경우도 있고 마스킹이라고 해서 다른 능력으로 문제점이 잘 안 드러나게 보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저는 마스킹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고요. 기억하기로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저는 모든 시험을 수능 포함해서 다 벼락치기 했거든요. 전날 밤에. 수능은 한 2주? 근데 결과가 벼락치기 한 거 치고는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2과목 빼고 수학하고 고대 일본어. 그건 절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제 메타인지가 박살난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르죠. 여전히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일단 약이 저한테 도움된다는 건 확실하니까 약을 먹어가면서 어떤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죠.
그리고 저번 주랑 이번 주 약은 거의 효과가 없으니까 저한테 맞는 약을 찾아가는 과정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약에 따른 부작용도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오늘 약도 이틀 차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평소보다 좀 높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안전. 여기 경치가 진짜 좋다. 꽃이 피니까. 등산 내내 포커스를 나한테만 맞춰서 이 꽃을 못 보고 있었네. 이게 뭐지? 진달래인가? 와, 진짜 예쁘다. 등산 유튜브로서 완전히 최악의 조건인데. 근데 봄이라 그런가? 예봉산 되게 예쁜 산이네요. 예빈산은 되게 삭막했는데. 와, 야, 와, 퇴근하시나? 저렇게 퇴근길에 주목받는 직업이 또 없을 거예요. 자,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다. 저 계단만 오르면 끝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 계단 왜 이렇게 많아? 계단 오를 때가 더 힘들게 느껴지는데 그만큼 힘든데니까 계단을 설치했겠죠? 계단 없었으면 더 힘들었겠지? 정상. 예봉산 박지하면 유명한 데가 여기서 좀 더 적갑산 방면으로 가면 활공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야영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거기 활공장까지 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야영 금지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고 철문봉 지나서 적갑산 가는 길에 여기쯤에 활공장이 있을 거예요. 적갑산. 와우. 정상에서 활공장까지는 대략 2-30분 거리고요. 간간히 급경사 구간도 있습니다. 헬기장에서는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철문봉 정상을 경유하는 쪽이 더 좋았어요. 철문봉에서 적갑산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 활공장에 도착합니다. 와, 미쳤다. 와, 진짜 멋있네요. 전망이 여기가 최고네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활공장은 인기박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야영금지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이유는 산림보전. 예봉산, 웅길산 포함해서 야영을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어디에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야영금지 구역인지가 안 적혀 있어요. 그냥 예봉산, 웅길산. 여기 활공장만 해당하는 건지 예봉산과 웅길산 전체가 금지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건 필지 경계선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파란색 활공장을 가로지르는 주황색 선 안쪽이 동국대 부지에 해당됩니다. 헬기장을 지나서 철문봉을 올라가는 길부터 활공장 부근까지가 경로상 포함됩니다. 활공장에서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안쪽이고요. 활공장을 지나면 임도길이 나오는데 제가 서 있는 여기까지가 경계입니다. 사실상 여기서 텐트 피칭은 못한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야영 금지인지도 표시를 안 해놓고 단속도 제재도 안 할 거면 저 같아도 여기서 하고 싶어요. 그냥 여기 전망이 진짜 끝내주거든요. 누가 와서 뭐라고 하지도 않을 거 아니야. 물론 저는 유튜버니까 여기서 야영을 하지 않을 건데, 그러면 잘 지키는 사람들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요? 최근에도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블로그를 봐도 그렇고 여기서 백패킹을 즐기고 가시는 분들 후기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자리 잡기가 힘들 정도였다는데 요즘은 경쟁이 덜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학술림 부지 너머에도 피칭할 만한 곳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길래 정상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정상 너무 멀게 느껴진다. 너무 예쁘네. 근데 여기서 예봉산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이 가장 힘들었어요. 엄청난 급경사예요. 죽겠다. 텐트 다 쳤고 타이밍이 딱 맞았네요. 이제 이 텐트에서 노을 감상하면 돼요. 해지는 걸 보고 있으니까 많은 생각이 몰려오더라고요. 오늘 심박수가 급증하는 증상은 다행히 심하지 않았지만 활공장에서 돌아올 때 두통과 어지러움이 느껴져서 당황했어요. 산에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물을 자주 마셨는데도 입안이 너무 건조해서 힘들었고요. 부작용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산에 오는 걸 그만둬야 되면? 감수할 수 있겠다. 내 일상이 지금보다 나아진다면 산은 포기해도 좋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등산 유튜버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술은 조심하는 게 좋다고 해서 안 가져왔고 식욕이 하나도 안 느껴졌는데 그래도 밥은 먹었어요. 버터떡도요. 요즘 유행하는 거라고 엄마가 챙겨줬거든요. 야경도 보다가 자려고 했는데 못 잤어요. 이거 부작용 중에 수면장애도 있다던데 그건가? 구럽도 갔을 때만 해도 약만 먹으면 바로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았는데 쉽게 해결되는 일이 아닌가 봐요. 약을 먹어서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맞는 약과 용량을 찾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다음 주면 상황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이 얘기를 주제로 영상을 또 만들진 않을 것 같아요. 산에 또 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건 설레발인데 혹시라도 구독 누르려는 분이 계시면 잠깐 멈춰주세요. 업종 변경을 해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구독해달란 말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구독 중단 요청을 하게 되니까 웃기네요. 모험가의 길은 멀고도 험하네요. 식욕 깡태 먹방 유튜버? 하면 잘 되려나?